노동조합이 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갑 중의 갑, 나의 회사. 이 회사를 상대로 내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나와 나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은 나를 대신해서 회사와 조건을 결정한다. 회사와 나의 조건이 잘 안 맞을 때 나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파업을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어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다.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생겨났다. 10여 년 전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거기에 딸린 옵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결권,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그리고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이 세 가지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 권리 중에서 단결권 보장이 이상하게 되어 있었다. 사용자가 노조가 많으면 교섭을 일일이 해야 하니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한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만들 수 있게 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제한한 것이다. 회사는 페이퍼 노조인 유령 노조를 만들어 노동부에 신고만 해놓거나 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어용 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조 건설을 막아왔다. 이런 유령 노조와 어용 노조를 일시에 갈아엎는 노동자의 투쟁이 있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는 노조를 만들고 어용 노조가 있는 곳에는 어용 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꿨고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권리를 위해 복수 노조를 요구했다. 이런 오랜 요구가 드디어 복수 노조를 허용하는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때 복수 노조를 허용하면서 자본의 요구에 따라 꼬리표를 하나 달았다. 한 사업장에서 노조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있지만 교섭은 하나의 노조하고만 한다는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제도다. 이때부터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허용한 복수 노조는 함께 딸려온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제도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복수 노조에 딸려온 교섭 창구 단일화. 무엇이 그렇게 문제일까? 교섭의 개시부터 사용자가 주도한다. 사용자가 교섭할 노조들 모이라는 교섭을 공고하는 순간이 교섭의 개시다. 그 다음 7일이 되는 날에 사용자는 교섭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하는 공고를 한다. 이때 한 명이라도 많은 다수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가 된다. 이때부터 교섭은 사용자가 공고한 교섭 대표 노조만이 할 수 있다. 당연히 쟁의행위 결정도 이 교섭 대표 노조만이 할 수 있다. 창구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한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공고를 해야 되고 또 7일이 지나고 나서 참여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되고 이게 사용자가 주도하는 과정인 거예요. 한국타이어는 애초에 어용노조가 있었다. 한 공장에 하나의 노조만 허용해서 민주노조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었다. 민주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한 뒤에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오랜 염원 끝에 민주노조를 만들었으나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8년간 단 한 번도 교섭을 하지 못했다.
사용자가 다수 노조인 어용노조하고만 교섭을 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어떻게 마무리냐에 따라서 70%가 마무리됐다고 보거든요. 할 일이 70%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원들하고 조합원들은 교섭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권리가 없어지면은 노동조합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노조가 59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해 어용노조 위원장이 직권 조인을 하고 도망간다. 이 일을 계기로 금속노조지회가 다수 노조가 되자 이제는 회사는 개별 교섭을 하겠다고 어용노조와도 교섭한다고 한다. 교섭이 완전히 사용자 마음이다. 금속노조가 소수노조였을 때는 교섭을 요구해도 안 하더니 이제 넘어가니까 어용노조가 소수노조 전락하니까 교섭권 주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어쨌든 이용해 먹겠다는 거지. 저희는 어용노조가 교섭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권리니까요. 근데 그것을 자본이 마음대로 하고 말고를 결정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복수노조 허용 직후에 강력한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제2노조를 만든다. 그리고 이 노조가 다수노조가 되게 하기 위해 온갖 압박과 회유를 해서 끝내 다수노조로 만든다. 노동자들의 자유의 어떤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렇게 푸시를 하고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저쪽 노조에 가입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어떤 사업장들에서는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조 파괴자들과 함께 온갖 불법들을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민주노조를 폭력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전투 경찰처럼 중무장한 용역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순식간에 공장을 점령했고 노동자들은 2층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복수노조를 이용한 민주노조 파괴 열풍은 SJM에서 그 폭력성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창조 컨설팅은 해체되고 복수노조를 이용한 사용자의 폭력적인 민주노조 죽이기는 끝난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란 법적 제도적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장에 민주노조에 대적할 노조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노조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 교섭을 회사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에 회사가 어렵다고 한국타이어 기업노조는 단협을 사측에 백지 위임 결정을 한다. 이때 한국타이어 매출액은 7조였고 영업이익이 5,500억이었다. 교섭 대표노조가 이래놓으니 교섭 대표노조 소속 조합원뿐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임금은 동결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에 소수노조가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다. 고모노조가 어용노조가 대표 교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은 내용을 몰라요. 왜? 집행부가 모르니까. 어용노조가 안 알려주니까요. 포스코에서도 다수노조인 기업노조가 회사에 백지 위임 결정을 했고 이에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공정대표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은 이긴다. 그러나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라는 판결문만 받고 그것으로 끝이다. 백지 위임 결정 전에 소수노조랑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라는 거고 향후에는 소수노조 의견 반영해가지고 교섭해라 라는 게 구제명령의 내용의 전부거든요. 공정대표 의무를 가지고 이 제도를 도저히 보완할 수가 없겠구나. 용역이 투입돼야지만 직장 폐쇄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회사 측의 논리 그리고 저 철문 이것이 바로 우리 노동자들에겐 직장 폐쇄인 것 같습니다. 콘티넨탈에 복수노조가 들어선 지 10여 년.
소수노조로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금속노조지회의 10여 년. 현장은 변한다. 가장 도드라진 변화는 그 전에 가졌던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쌍글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당장 뭐 동호회 이런 거 모임 같은 거 많이 없어졌고, 또 상조회 이런 것도 안 가고. 여기에다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 노조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섭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혹은 교섭권을 갖기 위해 조합원을 서로 데려가려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에 들어간다. 여기에 회사의 차별과 협박과 회유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골은 갈수록 더 깊어진다. 이쯤 되면 일터는 지옥이다. 뭔가 동료들과의 그런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뭐 삶이나 일터를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회사 뒤에 줄 서겠다고 그렇게 어쨌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이제 개별화 되기도 하고, 지금 노조 파괴된 지 이제 10년 됐는데 지금도 이제 공장 나오는 게 정말 지옥 같다고 하더라고요. 복수노조가 현장에 들어선 지 10년이 넘어간다. 노동조합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소수노조의 시간도 10년이 넘어간다. 그러나 최근에 복수노조 사업장에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한솔루션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에 5개 지역으로 분산된 공장에 민주노조인 금속노조지회가 건설된다. 민주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회사는 정리해고로 대응했다. 노조는 파업으로 맞섰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회사의 지원하에 전 공장을 망라하는 기업노조를 만든다. 기업노조가 다수노조로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자본의 탄압은 똑같습니다. 인사권으로 인한 뭐 승진의 제약이라든가 잔업특근 배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실제 임금 차별을 주는 뭐 이런 탄압 양상도가 쭉 있었고, 그걸 버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결국 민주노조는 23명 정도가 남는다. 그래도 깃발을 놓지는 않았다. 깃발만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용노조는 어쨌든 회사랑 붙어먹을 거고, 결국 그 피해 고스란히 받는 것은 우리 전체 노동자들이다. 우리 현장에 있는 조직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득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늘더라고요, 조합원 수가. 기회가 찾아왔다. 노동계에 상여금, 통상임금 이슈가 뜨자 회사는 상여금을 400% 삭감한다. 이때 단 한 군데, 민주노조가 있던 공장은 상여금 삭감을 하지 못했다. 소수노조인 금속노조가 회사와 싸워서 막아냈기 때문이다. 이 소문을 뒤늦게 접한 다른 공장들의 노동자들이 분노했고, 민주노조는 이것을 잘 조직화해서 전 공장에 금속노조 지회를 건설하게 된다. 민주노조는 다수노조가 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회사의 온갖 방해를 뚫고 아예 기업노조를 해체시킨다. 그리고 결국 금속노조 지회장이 직접 기업노조 위원장의 손을 잡고 시청에 가서 노조 해산 신고서를 접수한다. 그리고 다음해 1월에 5개 지회가 하나의 노조로 회사와 단협을 진행한다. 다수노조에서 소수노조로, 다시 다수노조로 전환에 성공한 노조는 대한솔루션뿐 아니다. 깃발을 지키고 들고 있으면은 계기는 반드시 온다. 사측이 도를 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 사측의 어떤 헛발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하 내동하는 기업 노조의 헛발질, 이런 계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살릴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허용 직후부터 복수노조에 달려온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요구해왔다. 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한 또 이제 노조 파괴 또는 노조 길들이기는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저는 노동조합을 압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반드시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금속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송 중이다. 노동작성 지배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하라! 최근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가 금속노조 집회의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복수노조. 지금 당장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철폐에 나서야 한다. 현실로 닥쳤을 때 느낄 건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 자본은 다 준비해놓고서 띄울 거거든요. 아마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예요. 안 당하기 위해서 일단 법을 바꿔놔야죠. 그래야지 당하더라도 권리라는 게 생기고 싸울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기죠. 교섭창구 단일화법 그거 폐기 안 되면 결국에는 똑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한 곳을 같이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회사가 도발조차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같이 행동했으면 정말 흔들림 없는 강력한 간결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그것이 아무리 어마무시해도 우리가 노동조합을 신뢰하고 노동조합으로 잘 단결해 나간다면 우리 사이를 복수노조가 파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